앞으로 제사엔 내 자리 없다. 그 문자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해야 정신 차리지. 그런데 그 문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이에요. 저는 최정자 68입니다. 명절 준비를 하면서 저는 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수록 손이 더 가네. 며느리 영숙이는 올해 쉰입니다. 결혼한 지 20해. 단 한 번도 명절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 명절은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회사 일이 좀 급해서요. 회사 일. 저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영수가 20년 동안은 억지로 온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왜 갑자기 못 와? 정말 죄송해요. 이번엔 그 말끝이 이상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이유는 끝까지 흐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있다. 이건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세게 해버렸습니다. 명절이 부담이면 애초에 결혼을 말았어야지.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죄송하면 되냐? 너 혼자 집안 사람 아닌 척하면 끝이냐? 통화를 끊고도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영숙이한테 들었지? 엄마 회사 일이 진짜 급한가 봐요. 회사? 명절보다 회사가 중요하대? 엄마, 요즘 회사 분위기가. 그럼 회사랑 제사 지내라 그래. 저는 그 말을 하고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은 뱉었고 아들은 멈칫했습니다. 엄마. 그래. 오지 마라. 그렇게 힘들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 될 줄은. 7분 후킹. 그날 밤 저는 참지 못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모든 걸 망가뜨립니다. 저는 망설이다가도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제사엔 내 자리 없다. 보내자마자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정신 차리지. 20년 해온 건데 하루쯤 못 오는 게 대수냐고. 그 하루가 명절이야. 추석 당일 아침. 집안은 늘 그랬듯 분주했습니다. 전 부칠 기름 냄새, 탕 끓는 소리, 과일 깎는 칼소리. 예전에는 그 소리가 우리 집이 돌아간다는 안도였는데 그날은 내가 혼자다라는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혼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숙이가 가장 먼저 들어와 어머님하고 손에 봉지를 들고 서 있었을 텐데 아들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한데 어딘가 겁먹은 얼굴. 영숙이는?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못 온대요. 그래, 내가 알지. 내가 문자도 보냈다. 아들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 그 문자는 좀 뭐? 너무 세잖아요. 세? 내가 뭘 세게 해? 내가 20년을 봐줬는데? 그때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형님, 며느리는 안 왔어요? 아이, 오늘은 며느리 없네. 요즘 젊은 사람들 명절을 뭘로 보나? 그 말들이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저는 체면 때문에 더 크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하대요.
명절보다. 시누이 제 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 형수님 요즘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이상하다니? 그냥 말도 줄고 얼굴도 안 좋고 뭔가 숨기는 느낌? 숨긴다. 그 단어가 제 머리를 쳤습니다. 저는 상상하기 싫은 것까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랑 사이가 틀어진 건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건가? 저는 전을 뒤집다가 뒤집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이혼 얘기라도 나오면 내가 먼저 막아야 한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돌아간 뒤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 무슨 일 있어?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 좀 힘들어.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 심장을 떨어뜨렸습니다. 힘들다는 그 말의 끝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에게 결정적인 상처가 되는 말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힘들어라는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입에서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면 설마 이혼? 아들이 입 밖으로 꺼내기 직전이었나? 영숙이가 명절 피한 것도 그 때문인가? 새벽에 아들이 물을 마시러 나오길래 저는 붙잡고 앉혔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너희 이혼하려고 해? 엄마, 그런 말 좀. 그럼 왜 힘들어? 왜 얼굴이 그 모양이야?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겹친 게 뭔데? 엄마, 지금은 말하기 싫어요. 그때 저는 제 마음이 불안해서 가장 쉬운 결론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숙이가 문제다. 영숙이가 흔들린다. 그래서 명절도 안 온다. 저는 결국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갈 생각은 없었는데 발이 움직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문이 열렸고 모자를 쓴 영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마른 듯했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인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어머님 그게 아들한테도 말 못하고 나한테도 말 못하고 그러면서 명절은 못 오겠다.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너 이혼 생각하고 있니? 영숙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제겐 정답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내 갈 길 가라. 어머님, 힘든 척은 그만해. 가정 지킬 자신 없으면 놔줘. 그 순간 영숙이가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뭐? 말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영숙이는 고개를 숙였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 저 병원 가야 해요. 병원. 저는 비웃었습니다. 병원? 그럼 아프다는 소리야? 이 타이밍에? 영숙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변명 못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 그만해.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제 자존심이 대답했습니다. 오라. 내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야.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저는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병원에서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사람을 얼마나 쉽게 심판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명절 다음 날 저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혈압약을 받으려고요. 약국에서 나오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자. 영숙이?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밟았습니다. 큰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버튼을 봤습니다. 암센터 7층.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났습니다. 대기실 끝 영숙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엔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천천히 모자를 벗고 가발을 벗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간호사가 영숙이를 불렀습니다. 이영숙님, 오늘 항암 들어가실게요. 항암. 진료실 문틈으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기라 치료 강도를 올려야 합니다. 3기. 나는 이혼하라고 했다. 아픈 사람한테 가정 지킬 자신 없으면 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의사가 묻습니다. 가족에게는 아직 말씀 안 하셨죠? 그 대답이 저를 무너뜨립니다. 어머님 걱정하실까 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분께는 아직 말씀 안 하셨죠? 영숙이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들렸습니다. 네, 아직이요. 남편분도요? 네. 왜요? 어머님이 걱정하실까 봐요. 명절에 제가 아픈 소리 하면 분위기 깨질까 봐요. 저 그냥 제가 참으면 되잖아요. 제가 참으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명절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는 자기 몸을 깎아서라도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반면 저는 그 애가 하루 안 온다고 제사에서 지웠습니다. 나는 명절을 지킨 게 아니라 체면을 지켰구나. 저는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입을 막고 집에 돌아가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 영숙이 아픈 거 알고 있었어? 아들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영숙이가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왜? 엄마가 힘들어할까 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웃음. 저는 며느리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제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꿉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압축. 며느리 집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띵동. 영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더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가장 못난 방법으로 말했습니다. 나 병원에서 너 봤다. 영숙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어머님 걱정하실까 봐요. 왜 나한테는 왜 나만 몰라야 했어? 영숙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절 음식 차리는 게 항암보다 힘들진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이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 말이 사과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영숙이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힘든 건 영숙이가 하고 있었다. 항암실 앞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사를 지킨다고 가족을 지킨 게 아니었구나. 가족은 옆에 있어주는 거였구나. 몇 달 뒤 설날이 왔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려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올해는 명절 음식 안 합니다. 왜요, 형님? 우리 며느리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그날 저는 체면을 내려놨습니다. 항암실에서 영숙이에게 떡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올해는 여기서 지내자. 내가 옆에 있을게.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의 침묵은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제사엔 내 자리 없다. 그 말은 제가 평생 지우고 싶은 말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됐습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